이거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졌는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6시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공원 앞에서 벌어졌는데요. 가해자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때렸고 폭행을 당한 남성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자, 이 기자가 CCTV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보여주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서 걸어오는 남성이 피해자고요. 맞은편에서 가해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저렇게 여러 차례 발길질을 했고요. 피해자가 쓰러지고 이 의식을 잃자 저렇게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지금 시멘트 연석으로 이 피해자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1분 안에 이뤄진 일입니다. 자, 범행도 범행이지만 이후의 상황이 더 충격적이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무도 없었다. 자, 저렇게 어르신이 피 범벅이 돼서 아침이었죠. 출근길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 못 본 채였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아침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아파트 입구고 바로 공원 옆이랍니다. 그러니까 CCTV도 바로 비추고 있겠죠.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CCTV에 잡힌 사람만 50명이 넘는다. 지금 지나가는 게 행인들이군요. 예. 근데 그냥 빤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경찰에 바로 갔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그 10여 분 동안 신고 전화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이 심리학에도 이런 이론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책으로만 봤지 이게 진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게 이제 CCTV에 촬영된 그 행위만 54명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동네가 말이죠. 사실 이 중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저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일상적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무뎌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성적 치안 불안 상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책임감 분산 또는 그 방관자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이제 1964년 3월에 뉴욕 그 퀸즈에서 발생됐던 그 제노비스 사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실제로 인근 상가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무감각해진 그런 그 결과로 저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저 짓을 벌이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행인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네, 자 5분쯤 뒤에 200m 정도 이동해서 길 가고 있던 리어커를 끌고 있던 좀 나오고 있죠. 이 80대 이 고물 수집상을 폭행을 합니다. 이 고물 수집상을 지금 저렇게 때리는데요. 얘기에 따르면 웬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본인의 귀하고 뺨을 갑자기 때렸고 안경이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졌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또 넘어지니까 발로 옆구리까지 찼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좀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고 하고 어디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처음 보는 사이였고요. 일면식도 없었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나중에 체포를 하고 얼굴 같은 걸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직전 살인 사건의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다. 장소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인상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현장에서 저자를 목격한 주민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젊고 행배부르나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리 슬슬 오니까 이 사람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 오면서도 그 먹은 표정이 아니야.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더라. 사람을 살해하고
체포가 됐는데 자, 저 장면입니다.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러 처리를 해서 그 모습은 못 보시겠지만 지금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차마 아까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불과 3분 뒤에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경찰에서도 아마 두 번째 범행 이후 체포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오롯이 환각에 의한 범행이냐 아니면 원래 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느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두 개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외국 국적의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갖다가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분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질문을 하셨던 것은 저 사람은 원래 어떤 광폭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을 한 것으로 이 경찰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성이라는 것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근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약한 상대를 고르는 것은 마약을 많이 해도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그래서 예. 그 아주 그 노인을 갖다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선행 그 관계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또 이전에 또 어떤 폭행이 있었는가 그 지역에 대한 그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입을 열질 않고 있어서 조사에 좀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네요. CCTV가 뭐 확실하기 때문에 뭐 살인죄하고 폭행 아니면 상해죄가 성립할 걸로 보이고 곧 영장을 아마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일면식 없는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혀 일면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첫 번째 같은 경우 부검을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각 상태라든지 마약 아니면 다른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 뭔가 동기를 밝히기에는 입을 열지 않고 또 언어 소통 같은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고 영장은 뭐 곧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이게 중국 국적의 뭐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뭐 혹시 또 외국인 혐오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저희도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단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이게 국정감사 자료였는데요. 19만 3천여 건이 있었답니다. 그중에 52.32%가 중국 국적에 의해서 벌어졌던 범죄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느냐 이런 뭐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 팩트에만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